모의논술 2번으로 갈게. 논제부터 살펴보자. 가나다라 마바 사 내용 중에서 2번에서 요구하는 건 라부터 사까지야. 라, 마, 바, 사. 자, 4개의 지문을 줬고 이걸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4개의 지문이니까 2개가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100%지, 그지? 네. 그 중에서 한 입장을 선택해서, 자, 순서대로 잘 모르면 요약하고, 요약의 분량은 많지 않다 그랬어. 자, 만약에 근데 이게 논의할 게 많으면 분량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거의 절반을 넘어가면 안 돼. 네. 이를 바탕으로, 일단 요약이 첫 번째고, 이를 바탕으로, 요약을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그렇다면 핵심 내용은 둘 다 나와야 된다고 봐야지, 그지? 왜냐하면 한쪽을 선택해서 다른 쪽을 비판하려면 다른 쪽 내용도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라부터 사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 라 한번 볼래? 자, 지문이 길지 않아서 다행이야. 교육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교육은 사람을 위한 거래. 우리는 교육을 위한 하나의 안을 디자인하기 이전에 학생들을 책임감 있고 민주적이며 국내적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띈 다채로운 이슈들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자, 그럼 봐봐. 교육정책을, 우선 교육의 하나의 안이라는데 교육정책인데, 이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선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학생들에 대한 거야.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책임감 있고 민주적이며 국내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띈 다채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현명한 어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할 땐 교양인, 현대인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식의 일정한 어떤 전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도대체 인간의 삶의 그 무엇이 평등한 존중, 법의 평등한 보호에 기초한 민주제도를 지탱이라는 과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평등한 존중과 법의 평등한 보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민주제도가 있잖아. 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은 잘 지탱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 민주제도의 지탱이라는 부분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세계적이고 국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의 지탱은 그리 어렵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무엇이 우리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위계적 권력에 심지어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적인 적대에 그토록 쉽게 빠지는가. 판단력이 흐리니까 그렇죠. 위계적 권력에 아부하고 굴복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에 적대에 그러니까 결국 서로 대립하고 극단적 갈등에 치닫게 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지. 어떤 부분 위에서 말한 대로 만약에 책임감이 있다, 민주적이다, 그러면 저런 거에 빠져들지 않겠지, 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힘들이 여기서 유세하다는 얘기는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거야. 집단으로 하여금 통제와 지배를 추구하게 하는 것일까? 계속 화두처럼 질문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다수는 소수를 중상모략하고 낙인 찍으려고 애쓰는 것일까? 이 힘들은 무엇이든 간에 국가와 국제세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닌 시민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는 거다. 여기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이거지. 책임감을 지닌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이런 교육을 말하는 거야.
지식 전달 이런 게 아니고 네. 충분히 얘기하고 있어. 자, 그리고 그러한 교육은 우리 민주주의가 계급 제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의 성정 내에 그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싸움을 수행해야만 한다. 여기 두 가지. 민주주의가 계급 제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근대적인 개념이라면 이건 전근대적인 거고, 네. 이게 전통이라면 이거는 인습 정도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인간의 성정이라는데, 인간의 성정은 뭘까? 본질적으로 여기서는 뭐냐면 정의가, 맞서서 싸우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걸 불러일으키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뭐야? 여기는 우리가 말한 대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은 정보 전달이 아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시민으로 길러내는 거다. 그러려면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가 계급을 이길 수 있는, 또 인간의 성정으로 모든 걸 활용해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 거. 그럼 싸움이라는 게 원래 투쟁인데 투쟁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란 얘기야, 그지? 네. 어떻게 하여 사람들은 존경과 민주적 평등이라는 가치들을 내면에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배를 추구하게 되는 것? 계속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민주적 평등의 가치 내면에 수용하는 건 뭐야? 위에서 말한 대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으로 길러내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무엇이 그토록 하여금 지배를 추구하게 되는 것? 지배 추구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도 역시 위에서 말한 대로 교육이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리는 상호 존경과 상호 의존이라는 원칙에 나쁘게 작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개인 안의 힘, 여기서 불이겠지, 불이. 네. 자, 요거하고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게 바로 이거야, 이거. 힘을,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탱하는 그 모든 개인 안의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건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이 개인의 힘 나쁘게 작용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문명의 충돌의 속성을 보다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추적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 이게 지금 라 제시문에서는 일단 테마 키워드는 교육이야, 교육. 네.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교육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지식 전달이라는 본래의 어떤 그 목적, 이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네. 교육을 통해서 시민을 길러낸다는 것은 공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지식이 많이 쌓아가지고 학력이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공적으로, 즉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할 시민으로 길러내는 게 바로 여기서 교육의 핵심이다. 알았니? 네.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면 그거는 이거지요. 본래 교육의 목적이겠지. 하지만 여기는 공적 차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거야. 그래서 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은 바로 공적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라의 교육의 그 어떤 기능이며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알았지?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벌써 다 나왔는데 이런 부분 있잖아. 책임감 있고 민주적이며 국내 세계적 중요성 다채로운 이슈들을 제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민주시민의 내용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러면 이렇게 시민으로 육성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런 거지. 얘가 말한 대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되는 건 교육의 본질적 기능 중에서 공적 기능이 역할을 다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권력에 맞서고
권력에 저항이라는 게 무조건 트집 접는 게 아니야. 네. 불이한 권력에 맞서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타인을 지배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권력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불의란 말이야. 네. 불의. 거기에 저항하게 된다.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고,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공적 기능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길러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핵심 요약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 글의 전개가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겠지. 어떻게 전개되냐면 1번, 교육이라는 건 본래 지식의 정보의 축적이라는 개인적 차원이 본질이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자, 교육은 본질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기능은 단순히 교육, 즉 지식의 축적, 전달, 이런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그래서 공적 기능의 민주시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임감 있고 민주적이며 이런 것들을 판단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말하는 거고, 그게 육성됐을 때 우리는 불의의 권력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그런 세력에 맞서 저항하게 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래서 그 저항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건 바로 공적 기능의 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핵심 요약이야. 알겠니? 네. 자, 이렇게 해서 라제 시문을 요약하고 마루 가볼까? 다음 마루 갈게. 자, 마는 A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딩스쿨, 즉 기숙학교인데, A 고등학교는 20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역사 동안 이 학교는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 중에서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의 댄 브라운까지 이런 유명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그 보딩스쿨로서의 A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뭐 이 중요한 거 아니야 사실인 거지?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국제적 인물, 아주 훌륭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유명한 인물을 다수 길러냈단 말이야. 이러한 인재들은 단지 명문고 출신의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일까? 아니죠. 다 나왔지 그럼. 다 나왔잖아. 네. 지금 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만데 그래도 읽어봐야지. 왜냐하면 뒤에 가서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런 유명한 유명인들은 이 학교 출신 유명인이지만 단순한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종교관이 아니지만 다 알게 됐을까? 인정받았을까? 그건 아니라고. 미국의 명문고등학교로 간주되는 A고등학교가 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된 비결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 그런 것. 뭐라고? 머릿속에 지식을 엄청 때려넣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등학교의 교육 이념에서 핵심은 인성이다. 존 필립스는 1781년 A고등학교를 세우면서 재산기부 증서에 이렇게 썼다. 교사의 가장 큰 책임은 학생들의 마음과 도덕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강조하고 있는 건 학생들의 마음과 도덕성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이 되겠지. 네.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약하고, 그러면 지식이 필요하네. 자, 선함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 오히려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고귀한 인품을 이룰 때 지식과 선함, 인류에 도움이 되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A고등학교의 헌법과도 같이 여겨진다. A고등학교의 표어라고 할 수 있는 non-CB라는 이 표어는 고등학교 일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언어다. A고등학교의 지성만을 갖춘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감성을 키우는 예술 수업으로 정서를 가다듬고 자신을 단련한 체육 수업으로 거듭난다. 더불어 봉사활동과 같은 다채로운 교류활동을 통해 세상과 호흡한다.
세상과 호흡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무슨 고민하고 뭐 이런 거야. 응? 이를 통해 재능에 몰입하여 지성, 당연히 필요한 거고, 감성, 체력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룬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성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훗날 더 큰 자유의 바다를 만났을 때, 바다 같은 넓은 자유를 말하는 거야. 네. 두려움 없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다.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자, 그래서 기본이 이것만 갖추면 나중에 훨씬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종합적인 훈련을 통해, 종합적인 훈련은 여기 나온 1, 2, 3을 말하겠죠. 네. 자신의 잠재력과 기량, 재능을 꽃피울 수 있고 경쟁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인재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지금 마의 내용을 줄줄 읽었는데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읽은 거야. 지금 마는 뭐야? 마에서는 잘 들어. 이게 지금 라하고 마가 처음에는 같이 갔어. 네.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는 지금 개인의 마지막에 보니까 재능을 꽃피우고 인정받고 역량을 발휘하고, 이거 전부 다 개인적인 거잖아. 네. 그지? 이거는 교육의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라하고 마는 같은 게 아니지. 네. 이거 지금 잘 안 읽으면 앞에서 읽다 보면 이거 라마가 같은 것 같아 이랬는데 뒤에 가서 뒤집히는 거야. 뭐가 뒤집히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건 사적 기능, 개인적 차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교육이다. 그러면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킬 때 필요한 게 뭐야? 지성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감성과 체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결국 나중에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는 거고, 또 잠재력과 기량,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거야. 개인의 차원에서. 자, 그러면 라하고 마는 다르죠. 네. 자, 그 다음에 바로 한번 가볼까, 바. 자, 교육은 개인의 지위 상승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아예 처음부터 나왔는데 이게 계속 갈지는 몰라. 교육을 통해 개인은 직무에 특화된 숙련뿐만 아니라 훈련 적합성을 키우는 일반적 숙련까지 기를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특화된 숙련. 특화된 숙련이 뭐야? 이건 기술이지, 그지? 기술. 네. 여기 스킬이라고 나왔잖아. 어? 네. 이것도 스킬이긴 한데. 자, 훈련 적합성. 여기 이제 능력까지 포함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머리를 쥐어짜며 미적분을 공부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업무에 관련된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숙련을 길러주기 위해서 미적분이라는 특화된 숙련을 계속했던 거야. 미적분을 풀면서 훈련 적합성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익히든 개인의 능력이 높아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경로는 세 가지다. 이건 바로 위에 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 네. 마하고 바하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원래 이런 걸 안 읽어봐도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문맹이다. 읽을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맹의 차이는 크다. 그러니까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차이가 크다. 개인에 따라서. 네.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은 78%였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알면서 국민 전체 상위 20%에 드는 지식인이었다. 국민 전체 중에 상위 20%에 드는, 자, 읽고 쓰는 거 하나가 20%나 텐데, 지금은 직업 지위가 높다고 간주하지 않을 우편 배달원이 20세기 초의 관점에서 상당한 숙련을 요하는 직업이다. 왜? 그 우편물에 거기 써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읽어야 되니까. 배달하기 위해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지리를 익혀야 되고요. 운송수단을 다룰 수 있어야 돼. 교육은 읽고 계산하는 기본적인 인지 기능을 갖추게 해준다.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두 번째 경로는 일에 직접 사용되는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실은 두 가지씩이라서 안 읽어도 되는데 그냥 읽는 거야 지금. 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첫 번째. 그럼 결국 뭐야?
교육이 훈련을 제공한다. 개인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한다. 통계학을 배우지 않으면 희귀 분석을 할 수 없고, 통계학을 배워야지 희귀 분석할 수 있고, 양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현상을 검증하는 사회학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통계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양적 방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희귀 분석을 할 수 있고 사회현상을 검증하는 사회과학자가 될 수 있다. 용접 훈련을 받지 않고 선체 용접 기술을 익힐 방법이 없다. 이게 세부적인 것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용접 훈련은 위에서 말한 첫 번째 특화된 훈련이고요. 미적분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통계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양적 방법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뭐 조합이랄까, 협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통해 시간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같이 공간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대화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준다. 교육은 이렇게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경쟁에 유리하도록 하고 개인을 더 높은 지위로 올려놓는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개인적 능력에 관한 거겠지, 그지? 네. 자, 교육의 사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바지요, 바. 네. 아까 라하고 바가 정확하게 교육의 사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위에 마하고 좀 바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위에보다 더 집약돼 있지. 네. 철저하게 개인이지, 그지? 네. 근데 마에서는 사적 기능은 사적 기능인데 이게 인재를 길러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실제 업무나 아니면 사회성 같은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좀 다르지. 그 점은. 뭐 라하고 마는 하나를 묶을 수 있어. 네, 맞아요. 이런 걸로 묶을 수 있다고. 또 그 바가 아니라 마인 거예요. 어떤 거? 사적 기능. 미안해. 얘기를 내가 잘못했어. 바로 위에 거야. 마야 마라고 해놨잖아. 마바가 사적 기능으로 묶이겠지 당연히. 그리고 바는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 교육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일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사회성, 다른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든지 뭐 기술이 점점 더 완성된다든지 이런 거 좁은 의미로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능 혹은 긍정적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바고요. 그 다음에 마는 사적 기능, 교육의 사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인지양성이잖아. 인지양성이라는 건 넓은 범주에서 본다면 특정 개인을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는 교육이 있잖아. 위에서 본다면 공적 기능이 뭐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거. 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게 공적 영역인데 바는 그 공적 영역보다 개인의 직업 수행과 관련된 특화된 훈련 혹은 일반적 숙련, 특화된 숙련 요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직업 수행을 통해서 처음에 특화된 숙련을 통해서 길러진 어떤 그 개인은 훈련적 합성이라는 일반적 숙련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직업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는 여기서 나온 얘기대로 하면 첫 번째, 이건 정리를 해야 되겠네. 직업 수행, 여기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야? 직업 수행의 결과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인지, 능력의 향상이다. 이건 나와 있는 거니까 잘 찾아보면 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협업.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의 구성원까지의 협업 능력도 역시 길러진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훈련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일이 자체가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생각해봐. 1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직업적 스킬이 대단하죠. 그죠? 그럼 우리 생활이 달린 그런 데 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것들이 모두 위에서 말한 대로 개인의 직업 교육이 수행될 경우 우리가 길러질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지금 바의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서 요거가 제일 중요하죠. 마바가 한데 묶인 건 교육의 사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바에 나타난 것은 마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디테일하게 정리한 걸 갖다 쓰면 돼. 자, 마지막 사로 한번 가볼까? 사 제시문. 그러면 얘는 공적 차원이라고 벌써 나왔겠네, 그지? 네. 한번 봅시다. 우리의 나라에도 정체가 보존되려면 통치 형태, 정치 체제라고 해도 되고요. 정치 체제. 밑에는 국가 통치 형태라고 했잖아. 이와 같은 감독자가 언제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연하지. 감독자는 언제나 필요하겠지. 왜? 정체가 계속 유지되려면. 이것들은 바로 교육과 양육의 규범들이겠네. 여기는 교육과 양육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교육에 달려있다는 얘기지. 네. 다음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일단 감독자가 언제나 필요해. 그런데 교육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으로 결정할 건 뭐야? 그야 바로 이들 중에서 누가 다스리고 결정하는 거 지금. 누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아무나 지어낸 아무 이야기든 닥치는 대로 듣게끔 이토록 경솔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네.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이 가져야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대개 반대되는 생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지니게끔 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걔네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겠지. 여기 생각하는 건 뭔데? 정체의 보존이란 말이야. 그러면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정체가 계속 보존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으로 길러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뭔데? 교육이죠. 우선 무엇보다 설화 작가들을 감독해야만 하겠거니와 설화 작가? 그들이 짓는 것이 훌륭한 것이면 받아들이되 그렇지 못한 것이면 거절해야 될 것 같으니 이 말투가 벌써 1900 일제강점기 이전 개화 때 이런 느낌이야. 그러나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을 부모들과 어머니들도 하여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자, 설화 작가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세상이 어떻니 저떻니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훌륭한 것을 받아들였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줘야 되겠지. 네. 그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몸을 가꿔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설화로서 아이들의 마음의 형성해 주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 바람직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부모와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마음속에 혼으로 형성시켜 줘야 된다고. 이런 까닭으로 이들은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은 훌륭함과 관련하여 한 가정이 훌륭하게 지은 것들을 듣도록 하는 것 어쩌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걸세. 그러니까 좋은 얘기, 훌륭한 것들을 계속 전달하면서 그런 걸 듣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봐봐. 네. 교육이란 말을 안 썼지만 실제로 이게 교육이잖아. 뭔가를 가르치고 전달하고 마음속에 뭔가 확고하게 심어주는 거. 이게 교육이란 말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 좀처럼 흘리지 않고 의젓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가 배운 시가를 훌륭한 수호자인 걸로 보인다면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신을 단정하고 조화로운 사람으로
드러내 보인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른들 사이에서 언제나 그런 시험을 거쳐 더럽혀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우리나라의 통치자, 수호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또한 그에게는 살아서도 영예가 주어지지만 죽은 다음에도 무덤에서도 그 밖의 기념물에서도 최대의 특전을 부여받아야 하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외되어야 하네 라고 돼 있네. 그지? 자, 여기는 지금 교육이라는 걸 갖고 얘기하려면 위에랑 연결이 되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내용은 양육과 관련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교육과 양육. 자,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었네. 플라톤 얘기네, 플라톤. 말투를 좀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옛날 사람이 하는 말투야. 응? 알았니? 자, 그러면 이 사의 내용은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까?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의 정체를 보존하는 거, 이게 핵심이야. 뭐에? 교육의 핵심이야.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공적 기능일까? 자,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거, 교육과 양육이라 그랬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해볼까? A 고등학교 보딩스쿨. 네. 거기는 정말 개인의 성공, 개인의 어떤 그 인간적인 부분에 완벽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공적인 일을 수행할 사람을 길러내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통치자하고 수호자란 말이야. 공적 기능으로 봐줘야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교육과 양육이라는 게 반드시 뭔가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틀. 이걸 뭐라 하냐면 규범이라고 해요.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국가의 정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갖기에 가르침,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양육해야 된다. 부모와 어머니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설화 작가는 여기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국가 정체를 논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가의 정체 보존을 인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전달 정도가 아니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야 돼. 이게 부모와 어머니들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결국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수호자로 길러낼 수 있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수호자로 크게 된 사람은, 제대로 양육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국가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수호할 존재가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국가에 유용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의 공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 공적 기능은 말이야,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유용한 사람, 여기서는 통치자, 수호자, 정체를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게 바로 교육과 양육이다.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라하고 지금 사는 교육의 공적 기능으로 묶을 수 있고, 마바는 교육의 사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마하고 바에서 바가 철저하게 더 개인적인 부분으로 집중했다는 거, 그 부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둘은 묶어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네. 자, 나는 그러면 라사의 관점으로 라사. 네. 라하고 사니까 교육의 공적 기능. 교육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어떤 역량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정체를 보존하고 이런 공적 기능에 주목한다면 마바의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사적 기능에 주목한 교육은 문제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너는 반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넌 따로 쓰고 나 따로 쓰고 하면 된다. 자, 먼저 우리가 라사를 가지고 라하고 사를 가지고 마바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갈게요. 자, 그럼 먼저 얘는 크게 묶으면 얘는 공적 기능에 해당되겠지, 그지? 네. 교육이 갖고 있는 공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글이 라하고 사란 말이야. 자, 교육이라는 거는 원래 본질적으로 뭐라고? 개인적인 거야. 기술을 습득하고 아니면 덕성을 기르고 아니면 체력을 키우는 거. 이게 윗글에서 보면 마 정도에 나와 있는 건데, 마에 나오잖아. 마하고 바의 내용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은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맞지? 근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 공적 기능이 마지막 단계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길러진 개인의 덕성, 기술, 체력 너무나 좋아. 개인적 차원에 머물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확대돼 가지고 결국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이런 보다 더 확대된 주체로 발전해 가야 되는 게 개인의 차원의 개인, 즉 사적 기능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알았지? 네. 그러면 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라는 공적 기능 중에서 책임감. 자, 라 한번 볼까? 라의 핵심어가 뭐냐면 이걸 뽑은 이유가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공적 기능을 통해서 책임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능력, 지탱 능력. 이게 라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라에서 말한 교육의 그 어떤 마지막 부분에 공적 기능은 책임감 있는 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능력을 발휘하거나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에서는 라사를 먼저 얘기한다. 사에서는 공적 기능인데 여기서는 공동체의 지금 제시문에서 벗어나지 않지, 그지? 네. 괜히 자기가 안 나오고 쓸 필요 없어. 그 요 안에서 하면 돼. 공동체의 수호자, 통치자. 자, 그러면 라하고 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사한 것끼리 묶었다. 뭐라고 묶었냐면 공적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라하고 사에서 주장하고 있잖아, 그지? 네. 자, 라사회가 공통적으로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 집중적으로 마하바로 가야 되겠지? 네. 마하바는 개인적 차원이잖아, 그지? 네.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자, 마에 대해서 인재로 길러낸다. 인재 육성. 이건 개인적 차원이고요. 개인적 차원의 인재로 길러낸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인재를 길러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재 육성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 아까 나왔던 건데 뭐 있지? 지성, 그 다음에 감성, 네. 또 하나는 체력, 지덕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것들을 두루갖춘 인재로 키워냈다. 인재 육성 다시 나왔어. 예술을 하고 체육을 하고 결국은 여기는 이걸 통해서 전인적 인간의 완성, 이건 가능할 수도 있겠어. 여기 정말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핵심이 뭐야? 교육의 핵심. 교육의 핵심이요? 발전적 인간을 만드는 거야. 네. 그런데 여기서 정체된단 말이야. 전인적 인간으로 완성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건 정말 개인적 차원의 완성에 불과한 거다. 실제로 이 개인적 차원의 완성은 뭘로 확대돼야 된다고? 위에서 말한 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야. 아까 나온 대로 책임감. 책임감도 그냥 책임감이 아니야. 사회, 국가, 세계.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책임감을 가진
시민 교육으로 시민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인성 중심의 전인적 인간형의 완성.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 개인의 집중.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이런 외면한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결과를 만든 거죠.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네. 이게 그런 거야.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면 결국 사회 구성원인 그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문다는 것은 사회 문제 같은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죠. 알면서 외면하는 게 더 나쁘다는 얘기야. 지식인이기 때문에 인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근데 외면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그러면 똑똑하기만 했지. 개인적으로 똑똑하기만 했지. 현명하기만 했지. 이건 전혀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책임감, 사회와 국가 세계의 책임감 혹은 국제 합리적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것으로 완성되는데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실적 문제, 현실 사회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았니?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기준, 비판 기준이 뭐라고? 비판 기준이면 뭐야? 기준은 이거라고. 교육. 교육이 있잖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리고 자 여기 라에 보면 아까 선생님 있잖아. 라에서 있잖아. 네. 라하고 사에서는 이런 어떤 공적인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의 참뜻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이걸 가지고 본다면 정말 개인적 영혼에 머무는 건 이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거고, 현실적으로 현실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 차원의 전인적 인간의 완성으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바에서는 바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바를 한번 볼게요. 바에서 개인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상승시킨다? 네. 개인의 지위를 상승시켜. 뭐가? 훈련,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지위를 상승시킨대.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이제 교육이 갖고 있는 사적 기능에 해당되는 거거든. 네. 이게 바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라사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공적 기능이니까. 자, 진짜 이것도 개인적 차원인데, 똑같아. 자, 개인 지위의 상승, 개인적 지위의 상승. 이거는 개인적 성공이라든지 개인적 만족감. 여기에 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원래 라사로 본다면 이 교육은 사적 기능의 교육을 넘어서 공적 기능으로 가는 거 있잖아. 네. 이게 이제 라하고 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공적 기능의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게 누구야? 국가의 정체를 보존하는 수호자, 통치자. 이걸 길러내는 게 라사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바는 개인적 성공이라는 정말 개인적 만족감이라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은 성공을 거두고 만족한 인생을 살겠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발전될 수 없죠. 맞지? 네. 성장할 수 없죠. 소극적으로 보더라도 유지할 수가 없죠. 맞지, 그지?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사회적 측면에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유지가 안 된다면 결국 피드백돼서 개인의 지위도 위태롭게 된다. 이게 다시 피드백으로 오는 거야.
비판적 측면은 두 가지다. 뭐가 두 가지냐면 위에서 라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결국 개인의 집착에서 현실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게 비판의 내용이야. 네. 두 번째, 바 같은 경우는 개인적 지위 향상, 성공, 인생 뭐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측면에서 발전, 성장, 유지는 불가능해지고 결국 그것이 다 개인의 지위를 유지하는데도 위태로움으로 작용한다. 이게 비판의 내용이라고. 내용을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뭐 특별한 게 없어. 재심은 안에서 뭔가 내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데 비판은 핵심이다. 알았지? 네. 이건 지금 라사를 갖고 마바를 개인적 차원의 교육의 기능에 주목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걸 반대로 바의 관점으로 라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알았지? 저그 노트가 없어요.